은행권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부당대출 규모가 앞서 알려진 것보다 500억 원 넘게 많은 9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금융당국 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현직 직원 부부가 동료 등과 짜고 수년 동안 벌인 일인데 은행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까지 포착됐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업은행 퇴직자 A씨는 대출 심사역인 아내와 고위 임원 B씨를 포함한 28명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7년 넘게 이어진 부당대출은 무려 785억 원에 달했습니다. A씨의 수법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담해졌습니다. 64억 원 쪼개기 대출로 토지를 매입한 뒤 거래처 돈을 마치 자기 회사 돈인 것처럼 꾸며 59억 원 PF 대출을 받아서 지식산업센터 공사비로 썼습니다. 간이 더 커진 A씨는 건설사 청탁을 받고 대출 알선도 했습니다. 입행 동기인 심사센터장 C씨와 3명의 지점장에게 216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부당하게 취급된 대출은 모두 882억 원으로 이 중 현재 잔액은 535억 원입니다. 이미 95억 원이 부실화됐고 돌려막기가 차단되면서 부실 채권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행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보고를 미뤘고 검사 자료를 삭제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불거졌습니다. 은행에서 24년 9월에서 10월 중에 자체 조사를 통해서 금융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4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사고관리를 진행을 했는데 사고의 어떤 은폐나 축소를 기도한 정황이 여러 가지 발견이 되어서 금감원은 농협조합과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의 부당대출 사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농협조합에선 5년간 1,083억 원, 저축은행에선 금품수수와 함께 26억 원 규모의 부당 PF 대출이 각각 적발됐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시중은행이 아닌 국책은행까지 이 정도로 대규모 부당대출이 그것도 오랫동안 나갔다는 게 놀라운데요. 이 내용은 오수영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어떻게 한 일당에게 7년 동안이나 이렇게 대규모 부당대출이 나가는데 은행이 모를 수가 있었죠? 네, BIS 국제은행 감독 준칙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거래처 관계자 등도 이해관계자로 보고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가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은 이 같은 세부 규정을 내규에 마련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일당도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장기간 취해왔던 것입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에 대해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 통제, 그리고 조직 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해서 금융회사 임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조가 시행되는데 이번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부당대출이 지난해까지 취급이 됐었기 때문에 책무구조도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금감원 검사 방해 목적으로 자료 삭제를 한 건 올해 1월입니다. 이에 대해 복수의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적 기록 삭제가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최초 적용 사례가 될 수 있어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도 이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신한은행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의 한 지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점에서 근무를 했던 차장급 직원이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서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도운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대출이 은행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감원 대책은 뭔가요? 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해관계자 거래 관계에 소홀했다면서 자체 관리와 감독 강화를 위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